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4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독해 2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5급에서 독해 2부분은 상대적으로 독해 1부분과 3부분에 비해서는 좀 평이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난이도가 무시를 못하거든요.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독해 2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2부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조금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 먼저 볼 거예요.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뽑아서 적중 문제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떠한 절차로 푸는지 풀이 순서를 체크할 거예요. 수업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것이 출제 의도니까 이게 나올 겁니다. 유사 표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거 출제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실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에는 그걸 분석한다기보다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문제 풀이 순서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딱 그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단순히 지금 초급으로 HSK를 처음 시작해서 내가 하나하나 기초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딱 대비해서 대비 특강으로 시험 직전에 내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특강을 듣는다는 게 목적이라면 문제 풀이 순서가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전략 보시면 되거든요.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1단계 뭘 하고 2단계 뭐 하고 3단계 뭐가 탁탁탁 맞춰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사실 HSK 5급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매번 특강을 할 때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시간이에요.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그만큼 효율,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풀이 절차, 순서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이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단계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세 문제 먼저 훑어보고 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딱 그 현장에서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문제가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도 많고 막 어렵고 막 이런데, 보시면 종류가 일단은 류반농이라는 사람이 중국 저명한 문학가, 설명문인가 보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관련된 어휘들, 사실 독해 이 부분 제일 먼저 이렇게 초급에서 풀 때 같은 글자 되게 많이 찾잖아요. 여기서 이 글자 나왔는데 원문에서도 이 글자 나오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6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문은 원문인데 보기를 보면 용감하게 뭘 해야 되고 이야오 막 이런 거, 이야오가 자꾸 등장을 하죠. 뭐뭐 해야 한다, 논설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10문제 중에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의 비중이 조금 크기는 하나, 인생의 교훈을 얘기해주는 논설문의 경우에도 한 30% 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논설문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명문은 상대적으로 어휘도 난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바꾸지 않아요. 거의 같은 그림 찾기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 봐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읽혀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확하게 맥락이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풀 마지막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관용어구로 시작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쭉 이어진 책도 나오는 것 같고, 보기에 이제 보면 보기를 중심으로 이제 맞춰 나가다 보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61번과 64번은 3번은 설명문이고요. 62번은 논설문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오늘의 적중 문제 확인하시고 이제 중요한 순서죠. 풀이 순서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작정 무턱대고 원문부터 읽지 마시고요. 보기 먼저 분석을 해야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점검하면 되지, 보기의 내용과 상관없는 원문의 내용을 읽느라 나의 소중한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읽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보기를 읽을 때 그냥 자기는 이제 밑줄 치면서 읽는다고 하고 읽어요. 근데 그게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보고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얘 또한 주어 수어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짜오윈런이라는 사람이 원문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탈을 발명했는지 아니면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두 가지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정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C랑 D 같은 경우에는 타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또 류반농이라는 사람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 어휘들은 여기도 타 한번 나왔으니까요. 이 어휘들은 원문에 당연히 있는 거라서 같은 그림 찾기보다는 정확한 설명을 내가 찾아봐야 되는구나. 철수가 밥을 먹고 영희가 학교에 가는데 영희가 밥을 먹는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지문 내용 다 나와 있어. 그걸 답을 고르면 안 되죠. 그래서 주어랑 수어랑 나눠서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미 보기만 봤을 때 이 사람들과 타라는 글자에 대한 여부만 내가 확인하고 가야겠다. 타는 탄데 이게 여성을 지칭하는 얘기인 건지 사전에 들어가는 얘기인 건지 차이를 구분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분석을 하는데 주어, 수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해석이 되면 싹 다 하면 좋아요, 해석은. 근데 해석이 힘들 수 있잖아요. 단어가 모르는 어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 수로, 목적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잘못된 정보를 소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정보를 고르는 것도 있지만 A, B, C, D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아니야. 근데 정답이 정말 나 정답이에요 라고 해서 되게 쉽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답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는 단번에 고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아니었구나, B도 아니었구나. 그럼 C랑 D 확률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틀린 정보 소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리우반농이 저명한 학자고, 그러니까 그 보기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면 빠르게 넘어가시면 돼요. 쭉쭉 가다가 짜오윈런이 나오잖아요. A랑 B에 짜오윈런이 부천꺼취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당초 시를 쓴 사람은 리우반농인데 이 문장을 볼 때도 주어랑 수어 위주로 보셔야죠. 얘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A랑 B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노래를 불러서 전파시킨 거지 이 사람이 타를 발명했거나 아니면 남녀 평등은 아예 언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소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오기는 하나 소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전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리우반농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들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가야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소거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나와요. 这首诗中이 시 중에서 첫 번째로 용 타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여성을 대명사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타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리우반농에서 시작을 했대요. 첫 번째로 했다라는 거. 유사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얘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정답인데 헷갈려 봐라 하고서는 이제 정답을 띠이츠를 그대로 안 넣고 시위.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안 생소해요. 왜냐하면 카이쉐시 시작한다의 시잖아요. 그래서 리우반농에서부터 이 사람이 쓴 시에서부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급하게 글자 비슷한 것만 가지고 빨리빨리 고르기에는 문제가 어렵고 오답을 고르기가 쉬울 수 있는 패턴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른 이 세 문항은 다 녹록진 않거든요. 이 함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로 점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야. 보기 딱딱 분석하고 키워드 보고 주술목 보고 원문 읽으면서 맞춰나가면서 소거하고. 자, 해볼게요. 야오 용감하게 면对挑战 도전에 직면해라 맞서라. 도전이 일단 나오죠. 야리가 두 번 반복이 돼요. 그죠? 빠르게 보는 거죠. 그럼 야리가 좀 중요한가 보다. 왜냐면 보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된다는 건 원문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야리가 있는 건 꼭 나쁜 일은 아니다. 웨이비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웨이가 메이오예요. 그 미래할 때 미자인데 아직 오지 않아서 미래거든요. 그 미자 이 웨이가 부정이에요. 그쵸? 일단 웨이비는 조금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야오 지시 해놓고 적시에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 건지 스트레스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건지 이 야리 나올 때 이 두 가지 정보 분석하셔야 되고요. 웨이시엔에 직면했을 때는 냉정을 유지해야 되는지 각각의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겠죠.
잘못된 정보부터 소거하면서 가시는 거를 생각을 하고요. 또 생각보다는 쉽게 딱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배제할 순 없죠. 쭉 가요.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100톤 되는 거선이 쉽게 그러니까 엎어지지 않는데요. 뒤집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주 뒤집어지는 것은 기초가 가벼운 작은 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죠. 꼼꼼하게 다 보기엔 단어도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빠르게 넘어가요. 보기를 읽었으니까 보기 중심으로. 挑战, 야리, 危险 이런 것들, 冷静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셔야죠. 근데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실은 애들은 가장 안전한데 빈 배의 경우에는 가장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 이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냉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없으니까 얘는 아닌 거고, 스트레스, 야리, 어떤 압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각적으로 압력을 풀어주란 얘기인 건지 좀 더 읽어보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뒤에가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야? 쉽게 뒤집어진대요. 그럼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조금의 야리가 2번 나왔잖아요. 보기에 애당초. 그럼 야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사람이 중간에 길잖아요. 어려운 거 빼세요. 쉽게 당한대요. 이 풍랑에 뒤집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야리는 있는 게 좋겠구나. 자, 오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웨이비입니다. 웨이 자체만 기억하시라고 해서 제가 아까 웨이가 메이어의 의미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웨이비 자체는 꼭 그런 건 아니다. 뿌이딩의 표현이라는 거. 뿌이딩이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 나쁘긴 한데 안 나쁠 수도 있어 라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오늘의 어휘 웨이비는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63번 문제까지 쭉 연달아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보기를 보는데 63번이 조금 녹록치는 않아요. 왜냐면 생소하거든요. 근데 후광이라는 게 2번 나와요. 이게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주어 끊어주고 그다음에 이 미엔화라는 목화라는 뜻을 몰라도 이 미엔화를 심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만 글자 찾아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명청시기라고 이제 그 시간을 제한을 해주고 있어요. 명청시기에 호광粮食 产量은 식량의 생산량이 높은지 안 높은지. 띠토종야오는 책 이름이에요. 이것이 농서인지 아니면 찌앙저地区 좀 주어가 바뀌었죠. 이 지역은 중국 식량 생산의 중심인지. 그러면 호강地区랑 그다음에 찌앙저地区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내가 옳고 그른지 분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다를까 후광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또 따옴표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 관용어구는 뒤에 어차피 설명을 주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고요. 쭉 이것이 후광이 이제 잘 익으면 천하가 다 배부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쭉 여기 책이 나오네요. 책이 농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농서인지 아닌지 확인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서인지는 봐야 되는데 의미가 뭐냐면 후난, 후베이 이게 후광地区인가 봐요. 이 두 지역이 따오미를 되게 많이 생산을 한대요. 그럼 이 지역이 지금 미엔화를 생산하는 얘기는 없어요. 후광地区가 그쵸? 그래서 이 량후가 어쩌고 하고 민칭 시치 나온 부분 이제 또 분석을 하셔야죠. 원래 이 위미즈시앙으로 불리던 뭐예요? 찌앙저 이 량성이 미엔화를 심은 거잖아요. 이 미엔화를 심은 건 후광地区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미엔화 심은 거 나와가지고 저 이거 답 골랐는데 야, 이거 아니잖아. 찌앙저랑 후광이야. 진짜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자꾸 주술목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사실 식량 생산의 중심지가 이게 목화를 심었다가 후광地区가 결국은 전국에서 식량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주술목을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면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명청식이 쭉쭉 가서 후광地区가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지의 지위를 공고하게 했다. 어디가? 후광이. 그래서 정답이 B가 된다라는 거. 오늘 제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 보이니까 문제 풀 땐 되게 쉬워 보이지요. 막상 이제 채점을 해보면 되게 많이 틀려 있어요. 독해 이 부분이 이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보기 원문에서 언급돼서 나는 이 보기를 고른 건데 왜 틀려? 왜 틀리긴요. 주어랑 그 설명이 안 맞으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 살펴볼 거예요. 제시된 정보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 읽고 꼼꼼하게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 철수가 밥을 먹었는지 영희가 밥을 먹었는지, 밥은 먹었다는데 누가 먹었는지 정확하게 찾아, 이 얘기인 거예요. 보기 먼저 읽으셔야 돼요. 순서 무조건 보기예요. 소거법 쓰셔야 되고요. 유사표현 같은 거 신경 쓰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독해 이 부분 빠른 속도로 문제 풀어야 되는 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보기 먼저 빠르게 분석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 푸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실질적인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